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박한선 씨가 물었다시피 제가 2012년까지 중앙일보에 있다가 2012년도에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제가 내건 슬로건이 넥스트 코리아 비욘드 저머니 해서 대한민국 미래는 독일을 뛰어넘어야 된다 해서 지금 혼자 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까지 한 300회 이상 특강을 했고 해외에도 특강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 이제 우리 윤범기 기자가 소개했다시피 독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제가 조금 기여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이 좀 정치 리더들, 기업 리더들이 공부하는 공부 열풍을 일으켰는데도 조금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꾸는 세상 또 제가 제시한 세상에 대한민국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멉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리더십, 특히 정치 리더십, 대통령 리더십이 독일이나 선진국에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또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물론 제가 35년 동안 유럽을 지켜보고 공부하고 있지만 주로 독일을 했지만 이제 제가 오늘 프랑스의 마크롱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표하고자 하는 3가지 이유입니다.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지난달 김종민 의원하고 이제 이 파리를 갔습니다. 가서 마크롱 청년위원장이고 친구인 노갈 의원도 만나고 그쪽에 정치인들도 만나고 기업인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바로 이 책인데 이미 이건 영어본 제가 다 알고 영어본 이건 독일어본입니다. 근데 아직도 한국은 이게 중국어로까지 다 번역되어 있는데 한국에만 지금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2016년에 세계적인 돌풍을 지금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한 사람들한테 여러 명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마크롱이 얼마나 지금 세계적인 그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네들이 거기 유학했는데 거기에 대한 글을 하나 안 써주냐 이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치인들한테도 여러 명한테 이야기했죠. 이제 지금 어쨌든 그 프랑스가 다시 국군이 융성하는데 그 중심에 마크롱이 있는데 마크롱이 어떤 역사를 살아왔고 어떤 매력적인 정치 리더인가 그걸 정치 리더가 되려면 당연히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부분에 저랑 동의해서 제가 이제 같이 간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입니다. 그래서 김종민 의원하고 가서 제가 현장을 다 보여주고 지금 마크롱이 어떻게 개혁하는지.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 흔쾌히 윤범기 기자가 저한테 여러 차례도 있었지만 추석 대목이 요즘 바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흔쾌히 제가 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좀 더 젊었더라면 제가 정치 일선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저 환갑도 넘고 이래서 이제 좀 저는 늦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정치를 어떻게 하라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치 리더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오바마 책도 썼습니다. 메르켈, 빌리 브란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제가 연구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에 추석 대목이잖아요. 그죠? 또 끝나고 또 한잔 해야지요. 그죠? 네. 이걸로 제가 또 사실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근데 우리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 특강 인연으로서 가장 적은 인연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내가 오늘 가장 알차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셔야 되죠. 그리고 크게 오늘 내가 준비한 거는 왜 오늘날 프랑스의 마크롱 리더십을 주목해야 되는가? 그죠? 두 번째로 마크롱은 살아온 인생이 어떻고 뭐를 준비해 왔던가? 그 다음에 마크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통령 권력을 쥐고 의회 권력까지 쥐고 오늘 여기까지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 리더는 집권에 성공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집권하고 나서 그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줘야 돼요. 그죠? 그 성과를 마크롱은 지금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엄청난 개혁을 하려면 적이 많이 생깁니다. 그 적들이 지금 생겨가고 있고, 이래서 이제 지금 지지율이 일부 집권대의 잘못, 또 그 개혁에 대한 저항 세력들의 이 반대도 있어 떨어지고 있지만, 제가 프랑스 현장에서 경험한 여론은 어쨌든 마크롱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프랑스로 가자, 그 열기가 뜨거운 것을 현장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마크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마크롱이 나이가 이제 40이지 않습니까? 40. 이 역사를 보면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뭐냐? 이 자기 인생 스토리가 굉장히 짠하다 그래요. 프랑스가 짠하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본인이 딴 사람하고 생각 달리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리더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4가지 덕목을 공부를 젊은 날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 저 대학 다니기도 하고 막 다녔어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 동화 같은 러브 스토리. 고등학생 때 자기 선생님을 사랑해서 24살의 연상의 선생님을 만나 15년 동안 노력하고 기다린 끝에 사랑을 순장력. 그래서 세계적인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여자들이 여기 감동을 하죠. 이제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스토리고, 세 번째로 젊은 30대에 이제 정치 리더가 되려면 이제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경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로스차일드라는 유태인계 세계적인 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또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한 올랑드 정부의 사회당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올랑드 대통령의 경제수석 비서관을 해요. 그저께 내 윤정은 경제수석을 만났지만, 어쨌든 국가 경제, 세계 경제를 한번 이미 볼 기회를 갖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경제사업 디지털 장관을 이미 합니다. 30대에. 이게 뜻하는 게 뭐냐? 프랑스가 그 정도 넓은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30대 대통령 장관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이제 20대 우리 국회의원 있습니까? 없지요. 이제 여기 좀 이따 보지만 이제 프랑스는 그런 면에서 훨씬 미래를 준비하고 사람을 키우고 폭이 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미 30대 중반에 33살 때 장관을 합니다. 수석을 하고 33살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기 그냥 하느냐? 이미 자기가 정권을 잡을 준비를 해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9살 때 대통령이 당선이 될 뿐만 아니고 이제 사회당 모든 당을 다 세수론 세부대라는 이런 새로운 이 전쟁공화국이라는 당을 만들고 개혁을 위한 권력과 바로 이 세력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롱의 리더십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게 이 마크롱 책을 간통하는 이 레볼루시옹, 우리가 프랑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뭡니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죠? 인류사에서 이만한 위대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1789년도에 프랑스가 세계사의 대혁명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소위 군주와 왕족의 시대에서 그야말로 시민의 사회를 만드는 위대한 1789년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인육을 먹고 개판 중에 개판이었죠. 요새 여러분 드라마 선샤인 보죠, 그죠? 저는 안 봅니다. 울분이 터져갖고 그것도 막 물론 픽션이지만 그때 이미 1789년도 프랑스는 대혁명을 해서 세계의 새로운 갈 길을 만들어냈던,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한테 가장 자부심이 있는 게 1789년의 레볼루시옹입니다. 그 레볼루시옹을 마크롱이 다시 자기의 꿈꾸는 책의
자기가 프랑스가 가야 될 비전과 그야말로 콘텐츠를 만든 자기 저서를 만든 이 책이 여러분 나중에 꼭 영어로든 독일어든 한국어로 이제 지금 나올 거예요.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하고 마크롱의 레볼루션, 혁명하고 둘이를 줄거 가면서 비교하면서 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약속하지요? 네. 그거 읽고 여러분 독후감을 저한테 써내야 됩니다.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이 대통령 된, 그 다음에 프랑스의 또 젊은 리더가 유럽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른 이 마크롱이 어떻게 그 나라를 비전을 던지고 꿈을 꿨던 거를 이 자기의 저서, 기본적으로 정치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라이팅이 돼야 됩니다. 한국 정치인 중에 스스로 글 쓸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제가 국회의원들 많이 압니다만 안 됩니다. 안 돼. 맞죠, 신상민 씨? 박영선 의원은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이제 잘 쓰는 거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쨌든 마크롱은 자기 자필로, 오바마도 마찬가지로 자필로 담대한 희망이라는 책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책도 마찬가지로 레볼루션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 책을 간통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책을 간통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가장 떨어지는 게 가잉 이념이지 가소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이 약해요. 가잉 이념이에요. 그건 또 서양의 귀신들을 너무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마크롱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프랑스 역사에 흐르는 DNA, 민주혁명이라는 걸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 프랑스가 뭐가 낡아 빠졌고 뭐가 문제를 해부를 하고 갈 길을 이제 제시하는 이런 역사의식이 있는 젊은 리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야 될 게 가장 필요한 게 이런 역사의식이 있는 젊은 리더예요. 두 번째는 뭐냐? 준비된 리더입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아까 자기 살아온 인생과 그 다음에 장관, 수석이나 청와대에서 장관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준비된 프로그램과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혁하려면 뭡니까? 말로 하면 안 되죠. 정치 리더는, 그죠? 권력을 잡아야죠. 권력을, 그죠? 권력을 잡고 대통령 권력과 어떤 권력이 중요하죠? 의회 권력이 잡고. 근데 현 대통령과 현 집권당의 문제는 뭐냐? 지금 요소야대라는 걸 자꾸 착각해. 여대 야소가 아닙니다. 1988년 당시 요소야대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한적 대통령 권력이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착각해. 근데 마크롱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동거내각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대통령을 권력을 쥐고 의회 권력을 쥐어야만이 개혁을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이런 비전과 프로그램과 청사진을 가지고 바로 이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정권 잡고 사람만 바꿔치기 하면 됩니까? 그 국민들이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정치 리더가 해야 될 게 젊은 층한테 희망을 주고 젊은 층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마크롱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적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막 줄어들고 있고 청년 실업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창업이 붐을 불고 있고 새로운 일자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과거 잘못된 좌우의 냉전의 이데올로기들을 다 깨부쉈습니다. 다 깨부수고 뭐냐? 억강부약이라 그래요. 억강부약. 강한 자들을 기존의 기득권자의 강한 자들을 누르고 미래 세대 약한 자들한테 희망을 주는 이런 정치를 마크롱은 어쨌든 해서 다시 프랑스가 유럽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그나마 내건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요, 여러분요? 예? 사랑의 문제다. 아,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아 좋아요. 응? 대중경제. 아니 대중경제 또. 응?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이 내가 했지. 그 상인의 그 문제, 현실 감각과 선비의 문제. 상인의 제가 그 상인의 현실 감각과 제가 이 선비의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은 뭘 내걸었죠?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걸 내걸었어요. 그죠? 근데 마크롱은 뭘 내걸었느냐? 그 민주혁명가들의 동지들,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렇게 해방을 위해서 머리 들고 싸우는 통 큰 사람입니다. 통 큰 사람. 이게 나는 우리 한국에 가장 여러분한테 던지고 싶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통이 커야 돼. 우리 리더는 너무 통이 작아. 제가 비교해 보면. 지패거린, 지 사람만 쓰는. 통이 커야 돼요. 그래서 마크롱 키가 작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뭐냐? 이 해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해방입니다. 자기 자신의 해방과 프랑스의 해방을 위해서 머리 쳐들고 싸우는 통 큰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크롱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할머니한테 그래도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주로 부모보다는 할머니하고 많이 놀아요. 그 할머니가 아주 문학, 예술 이런 데 아주 조예가 깃든 분이에요. 그래서 마크롱을 굉장히 많이 시를 읽어주고 문학을 읽어주고 그래서 그 좋은 문사철에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린 시절을 이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브리지즈라는 여자 선생님을 만나서 사랑과 시를 젊은 날에 15살 때 그걸 이제 알게 되고. 응? 여러분 15살 때 연애 다 했잖아요. 그죠? 그건 어떤 연애를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 시절에는 다양한 교수들과 동료들과 다양한 전공을 해요. 철학도 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정치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그 시대에 갖는 중요한 분야를 이제 공부를 이제 해왔던 겁니다. 이런 문사철 수양을 가졌던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보여준 이 15살 때 사진입니다. 그죠? 마크롱이 이제 그 자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 할머니가 돼 있고 데이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자매도 7명입니다. 7명인데 이제 마크롱이 어쨌든 대선 후보 출마하면서 이제 이게 세계적인 이제 화제가 됐죠. 화제가 돼서 이제 자기 이제 24살 많은 담임 선생님을 설득을 해서 이제 근데 이 브리지드라는 이 연인이 대단한 여자예요. 어떻게 대단하느냐? 그렇지만 자기 가족을 전혀 파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딸들, 자기 남편, 자기 손녀, 손자들한테 다 설득을 하면서 그 삶은 그 사람대로 유지하고 이 삶은 이 사람대로 유지하면서 마크롱이 자기가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가치보다 이 마크롱이 성공하는 한 남자, 한 자기 제자, 한 사랑하는 자기 난군으로서의 가치를 위해서 이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이분이 이제 멘토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생각이 바뀌겠죠, 그죠? 그 남녀 관계는 여러분 이제 뭐 결혼 단계도 있지만 때로는 좋은 멘토가 있으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그 성의 역할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제 정치를 하려면 여러분의 멘토가 누굽니까? 그 문제를 스스로한테 던져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구이고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될 존재는 누구인가?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노무현을 뛰어넘겠다. 나는 누구를 뛰어넘겠다는 포부가 젊은 날에 있어야만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역사적으로 배워왔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파리 낭테르 대학에서 철학으로서 예비 박사 과정도 하지만 이때 그들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지적인 친구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사상 철학가들하고도 지필 작업을 같이 할 정도로 이제 머리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정치대학으로 옮겨와서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당시 이제 대통령 대선에도 알바를 합니다. 알바를 하고 특히 이제 나이지리아 이런 대사관에서 인턴까지 하면서 국내의 다양한 지식을 익혀가는 거죠. 이제 익혀가서 한마디로 이제 자기가 세계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프랑스 역사를 알고 오늘날의 문제점이 뭔가를 알고 그걸 어떻게 자기가 개혁하는 리더로서의 미래를 살아가야 될지에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크롱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전과 전략 전술이 있어야 돼요. 정치인이라는 거죠. 비전이 없으면 안 되죠. 비전 있고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그 프랑스 비전과 계획 프로그램을 이 책 한 권으로 해서 다 해서 이 레볼루션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가는 붉은 카페트를 이 책이 깔아준 거죠.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 같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깔아준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함께할 새 정치 동지와 세력을 구합했는데 최수는 새 부대에서 시민 정치 단체 운동. 근데 여러분이 말이죠. 여러분이 한국의 악마르슈가 되면 되는 겁니다. 한국의 악마르슈가 되고 그 다음에 더 확대해서 국민적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전진공화국을 창당해서 권력을 쥐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프랑스 사회를 세계 사회에 앞서가는 퍼스트 무브로서의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요거 술이 아닙니다. 전술입니다. 이거 빠졌네 요게. 응? 요걸로 이제 그래 실전 프로그램과 실전적인 효과를 이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 16장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정치 리더로 크기 위해서 아까 여러분의 숙제 기억하고 계시죠?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과 이 마크롱의 레볼루션 책을 이제 읽고 비교하는 독후감을 쓰는 건데 이 16개 여러분 제목만 봐도 멋있죠? 첫째 뭐냐? 프랑스 국민한테 마크롱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자기 상품을 세일즈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사귈 때 또 선후배를 사귈 때 딱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꼭 권력을 쥐고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진짜 성실하게 미래에 계속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진색이 않는 부모 아니면 어디 기대해서 살아왔는지 거기 판단하는 가장 첫째 기준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를 봐내야 됩니다. 그 역량이라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한 다른 역량이 꿈이 있는 역량입니다. 꿈을 만드는 이걸 이제 하는데 마크롱은 지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국민들한테 책을 통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들. 아예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정치 동지들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전환의 시대 한국말로 한마디로 한국에서 세계는 별로 안 쓰지만 한국에서 쓰는 말이 뭐죠? 대전환, 4차 산업혁명, 그죠? 이런 엄청난 지구 환경의 대변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프랑스는 어떤 우리 꿈과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뭘 투자해야 될지 그 다음에 제조업의 부흥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마크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 노동의 가치. 그래서 독일, 프랑스는 핀란드에서 실패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는 오버 인플레이션 돼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인간의 가장 기본 존재는 뭐냐? 땀 흘려서 일하고 그걸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충해주는 사회복지국가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본이라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돈을 뿌리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몇 명 약자를 위한 사회 그죠? 덜 가진 자를 위해서 정책을 펴고 그 다음에 프랑스 사회가 좌파 우파 무슨 뭐 극우자 뭐 무슨 민족주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화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진정으로 원하는 개혁이 뭐고 그 다음에 프랑스 시민을 어떻게 보호할지 테러를 집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 운명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을 미국이나 중국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는 당연히 프랑스를 그래서 마크롱하고 트럼프하고 악수하면 누구 이기죠? 악수하면 트럼프가 이기죠 언제 그죠? 아니죠 마크롱 이기죠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손을 막 빼고 이랬죠 그죠? 또 막 트럼프가 마크롱하고 사진 찍는 걸 좋아서 자기 그거 사무실에 걸어놨다가 누구 사진으로 바꿨죠? 김정은 사진으로 바꿨다가 또 바꿨죠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이 당당하게 리더로서 나가는 거고도 그 다음 새로운 유럽. 그 유럽이라는 나라는 어떤 지역이 있느냐 하면 강기와 전쟁의 대륙이었어요. 이 강기와 전쟁의 대륙을 70년 만에 없는
전쟁과 관계가 없는 대륙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 한일 관계, 이게 지금 프랑스 독일 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좀 무능하고, 한편에서는 그 세계 흐름에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 대혁명의 미국 독립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놈한테 엄청나게 짓밟혔죠, 이제. 그렇지만 프랑스, 독일은 진짜 엄청나게 살벌하게 싸웠죠, 그죠? 엄청나게 서로를 죽여갔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피를 흘린 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광기와 전쟁의 대륙을 이들은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간. 우리가 아주 한일 문제 못 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누구한테 권력을 가야 되냐? 가만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싸우는 사람, 투쟁하는 사람, 쟁취하는 사람이 권력 가야 된다. 그래서 마크롱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가 뭐냐?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유. 더 나아가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크롱이 꿈꾸는 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누구냐? 이 사람이 이제 노갈인데 그 제가 이제 한국 한번 오라 그랬어요. 제 마크롱 친구예요. 왜 그랬지? 되죠. 예. 그래서 아까 세술은 세 부대에 이야기했지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 동지를 규합하고 권력을 지켜내는데 5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첫째 뭐냐? 오늘도 난 기분이 좋아요. 그 남녀 비율이 비슷해. 다음에 여러분도 저처럼 내각을 한번 만드세요. 대한민국 내각을. 아니 국회의원회를 한번 만들든지, 그죠? 5대5로 동수로. 그러니까 저는 가정도 남녀가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이제 마찬가지로 남녀 동수라는 가장 우월적 가치로 내건 게 브리지드의 코치였고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 청렴해야 되겠지요. 그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강남에 땅이 너무 많지요. 그죠? 아파트가. 그죠? 그 다음에 뭐냐? 좀 새로워야 되지. 그죠? 7선, 5선 좀 그만하라 그래. 그죠? 한 3선만 하면 돼. 그때 뭐 제대로 못 해놓고 왜 또 하려 그래. 그죠? 그래서 이제 참신하고, 그 다음에 말만 하면 뭐합니까? 바꿔야죠. 실천을 해야죠. 마지막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돼. 이 5개 기준으로 이제 이 마크롱은 이제 그 새로운 정치의 사람들을 수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명을 이제 전진공화국으로 만들면서 이제 공개 모집을 해요. 공개 모집을. 얼마나 자신 있어요. 그래서 2만 명 이상이 수없는 사람이 추천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기준으로 이제 공천을 해서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을, 하원의원을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가 마크롱의 친구이자 지금 프랑스 청년위원장이에요. 청년위원장 노갈이라는 친구를 지난번에 가서 이제 만났는데 나이가 이제 몇 살인지 아세요? 28살이에요. 28살인데 17살 때부터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 아버지가 공장만 노동자하고 자기도 공장에 뛰어들기 시작해서 10년 동안 10번의 직장을 옮겼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행히도 기자를 했어요. 기자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는 28살인데 어느 날 2016년도에 자기가 딱 있는데 마크롱이 직접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딱 와서 이제 만나자고 딱 만났는데 마크롱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이 나라의 청년을 맡아주라고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제 자기는 이제 마크롱하고 친구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딱 만났어요. 이 친구가 관철시킨 게 28살짜리가 20대 국회의원 8명, 30대 국회의원 7명, 15명을 관철시켜낸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마크롱보다 더 똑똑해. 그래서 내가, 야, 네가 마크롱보다 더 똑똑하다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그렇대.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갖고, 저도 이제 유럽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하고, 당신은 한국 한번 와라. 그랬더니 막 자기는 사실 아시아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한국 오겠다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기간 보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응? 한번 이 친구를 한번 초청을 해라 해서, 왜냐하면 저는 지난 제가 누굴 찍었다가 이야기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지난 서울시장 후보도 제가 사실 박원순 시장 공식 제가 자문위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박 시장은 되실 줄 뻔히 아시니까 또 제 표까지 또 찍으면 더 좋겠지만 이제 저는 그때 생각을 바꿨어요. 아, 젊은 층들 좀 찍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부 다 저는 지난 제표 행사를 젊은 친구들한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제가 보면서 아, 한국은 왜 젊은 층들한테 기회를 안 주는가? 그래서 이 친구 보고 이제 한국 오라고 했더니 자기가 꼭 오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아니,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그 마크롱의 친구로서 마크롱은 정파보다 국민이고 그 다음에 역사의식이 툭칠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성과를 내는 철저한 실용주의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 생각해보세요. 17살부터 자기가 공장생활, 기자생활 하면서 오늘날 의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가 또 기가 막혀요, 이제. 근데 이런 친구들이 프랑스의 차기 리더들로 있다는 게 프랑스의 희망이라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지난번에 월드컵 왜 됐죠? 음바페, 그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즈만, 그죠? 이런 애들이 월드컵 우승까지 했죠. 그때 월드컵 우승할 때 여러분 보셨지만 그 수상식 상 받는 자리에서 이쪽엔 첫째 누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푸틴이 있어요. 푸틴, 그죠? 푸틴. 응? 짜르 푸틴 알죠? 푸틴. 푸틴은 막 70 나이 들어가면 사갔어, 얼굴이, 그죠? 옆에 마크롱 빅 쫙 맞으면서 수상식에 모든 하나를 다 포옹해주는 그 옆에 누구였죠, 여러분? 크로아티아의 그 글래머 여자 있죠, 그죠? 손 딱 잡으면서 그 이 카리스마와 포즈 이게 이제 내가 프랑스 그때 있었어요. 막 프랑스 젊은 애들 국민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푸틴은 역시 지는 해고 그런 의미에서 메르켈이 지는 해입니다. 아시지만 독일이 건재해요. 독일이 세고, 아직도 세고.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운 리더로 마크롱이 보연 우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빅팍 오는데, 지금 이 뿌띠는, 비 안 맞으라고 우산 뒤에서 쓰는데, 할배가 돼 있고, 이 마크롱 젊은 친구가 옆에, 크로아티아 이거 여자 대통령 손 딱 잡고, 한 명 한 명 비 맞으면서 다 포옹해주는 전 세계를 열광시켰어요. 이게 뭐냐? 제가 말씀드린 이 마크롱이 이 젊은 리더는 걸 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크롱이 올랑드 대통령 때 이제 경제수석과 이제 장관을 하는데 이 장관을 하면서 이제 라프런치 테크라는 아주 그 프로젝트를, 국가 프로젝트를 마크롱이 제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 지금 적으십시오. 하나 적으면 뭐냐. 추석 전입니다. 9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종민 의원하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하고 저하고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이 코리아 슈퍼텍 프로젝트를 우리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사실 우리는 한국만 전 세계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해요. 근데 독일이 가장 먼저 뭐였죠?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를 국가 프로젝트를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마크롱이 라프란치 텍이라는 걸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넥스트 코리아 비욘드 저머니, 우리 독일, 대한민국 미래가 독일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러니까 그걸 누가 받았는지 아세요? 중국이 2015년 받아서 2016년도에 발표를 하죠. 그게 뭐냐? 제조 2025입니다. 제조 이용 받고 이제 그다음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AMP 어드밴시드 매뉴팩처 파트너라는 이걸 하고 일본 소사이어티 5.0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하면서 쭉쭉쭉쭉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그때 뭐 했죠? 보톡스 맞고 있었죠, 그죠? MB 뭐 하고 있죠? 삽질하고 있었죠, 그죠? 이 나라는 처음부터 미래로 리더들은 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세계의 흐름을 잡고 비전을 던지고 프로그램을 못 던지니까 슈바비 다보스 포럼에서 스바비슌 인더스트리 4.0을 응용한 4차 산업혁명이란 아직도 정의되지 않는 용어를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죠, 그죠? 유럽은 전부 다 디지털 대전이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김종민 의원이 우리도 우리 용어를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슈퍼텍. 여러분 멋있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같이 다 해서 우리가 지금 미래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태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이태원.
이태원 여러분 많이 가잖아요, 젊은 층. 이태원은 태자가 무슨 태자면 태가 다른 태줄 있죠. 태줄이 다른 태자고 이는 다른 이자입니다. 원은 고아원 어자입니다. 이태원이라는 게 원나라 놈들이 침범해서 하도 강간을 해갖고 그 고아들이 많이 태어난 그 집단 수용소가 오늘날 이태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원나라 이놈들이 이제 점령한 땅이 오늘날 용산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일제놈 그거 임진왜란 때 일제놈들이 와서 점령했던 데가 바로 오늘 용산이고, 그 다음에 걔들이 물러나가니까 누가 그 점령했죠? 명나라 놈들이고, 그죠? 더 악랄한 짓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누구 왔죠? 청나라 놈들도 원세계 골마들도 그거 점령했죠. 그 다음에 누구 했죠? 일제가 또 했죠, 그죠? 그게. 그 다음에 일제 나고 누구 했죠? 미제가 했죠, 그죠? 이제 미군이. 근데 이 역사를 우리가 끝내야 돼요. 이제 미군이 딴 데 갔지요, 그죠? 팽택으로. 그래서 용산이 우리의 민족 정기를 새롭게 가는, 그래서 이 우리가 글로벌 10만 인재를 만들자.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 무식한 선조들이 그걸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굴욕당했는 가치를 우리도 언제 용산을 세계의 전초기도로 만들자 하는 것을 20일 날 선포를 합니다. 그럼 대단하죠, 그죠? 내년이 뭐냐? 내년이 어떤 해입니까? 3.1 운동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그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하고 남북관계 김정은 제발 좀 비핵화 해주고, 그죠? 우리가 좀 매개 살려주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미래로 가서 이제 미중으로부터 우리가 당하지 않는 이런 걸 가려면 여러분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들을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정치 리더가 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2 마크롱, 한국판 마크롱이 나와야 된다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마크롱이 이때 뭘 했느냐? 보시지만 이제 장관으로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1만 개 스타트업 기업, 1만 개의 창업 기업을 만들어내고 세계 최대 창업 캠퍼스를 만들고 능력이 있는 외국인들한테 비자까지 주고, 그 다음에 19개 분야에 이런 딱 또 13개 지역을 저걸 뭐냐? 허브를 구축해서 펀드를 만들고 글로벌로 진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러한 미래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냐? 지금 막 그런 일자리가 막 늘어나요. 청년들이 막 실업률이 팍팍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시면 이제 프랑스는 쭉쭉쭉쭉 내려가고 우리는 줄어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보였죠? 김종민 의원하고 이제 제가 에콜 40이라는 이게 뭐냐? 이제 아주 특이한 모델인데, 자비에라는 이제 모바일 회장이 사제를 냈어요. 마크롱 친구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크롱 친구로서 뭘 했느냐? 아카데미 에콜을 만들었어요. 에콜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코딩 천재 학교를 만들었어요. 코딩 천재 학교를 만드는데 산무의 학교예요. 교재가 없어요. 교수가 없고 학비가 없어. 그런데 1년에 얼마나 지금 거기 등록을 하느냐? 8만 명이 그게 응모를 해. 그러면 첫째 3,000명만 뽑아. 그러면 다시 또 한 달 동안 그들한테 숙제만 줘, 과제만 줘. 그럼 인공지능이 뽑아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1,000명만 뽑아. 이 1,000명한테 8단계 그냥 숙제만 줘. 그럼 혼자 풀어야 되고, 혼자 공부해야 되고, 그 교육혁명이 3단계입니다. 제1의 교육혁명.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 여러분 부모 세대가 다닐 때 오늘날의 초등학교를 뭐라 그랬죠? 국민학교. 이게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18세기에 독일이만 뭡니까? 바바라이. 이게 미개인들 아닙니까? 그죠? 미개인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오늘날 국민학교였고, 국민학교가 일제를 통해서 우리 어렸을 때 들어왔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게 제1차 교육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육이 1차로 됐고, 2차는 이제 뭐냐? 전문 전공이 만들어졌던 훔볼트식 교육입니다. 이제. 그래서 수없는 캠퍼스들이 만들어지지요. 뭐 물리학, 화학, 의학들이 만들어졌던 이게 제2의 교육혁명. 근데 제3의 교육혁명은 뭐냐?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스스로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이 교육이 이런 인재 양성 방식이 이제 시작됐고, 이걸 언제 어쨌든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세 나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인데, 이 자비에라는 사람이 돈을 내서 여기서는 이제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재도 없고 숙제도 없고, 아니 교재도 없고 교수도 없고 학비도 없는 여기서 1년만 받으면 전 세계 최고의 600개 기업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납니다. 이제 엄청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약사도 하고 뭐 수없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 1,000명이 3년을 해야 되는데 보통 1년 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3년을 해요. 왜냐? 자기 같은 공부하는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1000명이 이제 가장 세계에서 앞으로 프랑스 40년을 이끌어갈 전 세계 최고의 글로벌 인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라는 그 마크롱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 중에 그걸 이제 뭐라 그랬는지 아냐면 구루라 그럽니다. 구루. 근데 나도 이제 기업인들을 내가 많이 아는데 유럽 많이 들고 가는데 보통 기업인들을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고수라 그래요. 돈 버는 고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인들 고수밖에 없어요. 돈은 많이 벌었어. 근데 고수 위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고수 위에. 고수 위에 또 있어요. 고수 위에 뭔 줄 아세요? 예? 안 해, 그래요. 고수 위에 구루예요, 구루. 내 친구들이 구루가 2명이 있어요, 유럽에, 독일에. 한 명이 언제 그 팔틴이라는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팔틴. 아이디어가 자본을 이긴다를 쓴 이제 베를린대 교수를 하다가 창업을 해서 이제 대박을 쳐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이 사람 밑에 240명의 기업인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의 창업 학파를 만들어 버린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을 계속 또 막 창업을 도와주고 있어요. 구루 위에 또 뭐죠? 구루 위에. 구루 위에 또 있어요. 우린 구루도 한 명이 안 나와. 근데 요번에 구루가 나옵니다. 제가 기업인들 설득해서 요번에 구루가 전 재산을 내놓는 분이 나와요. 나와서 이제 새로운 미래로 갑니다. 이제 미래를 어떻게 가느냐? 지금 내가 그분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분 이제 풀무원의 남승우 회장이에요. 남승우 회장이 회사를 자기 가족한테 안 넘기고 최고 경영인을 하고 전 재산을 이제 사회에 환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남북 청년 창업 생태 도시를 DMZ에 만드십시오 해서 만드십시다 해서 이제 프로젝트 던집니다. 멋있죠, 그죠? 그런 걸 이제 합니다. 이제 구루가 나오는. 근데 구루 위에 뭐죠? 구루 위에 바로 현인이라 그래. 현인이 누구죠? 워런 버핏. 내 친구, 그죠? 알죠? 유일하게 대한민국 내가 단독 인터뷰하고 내 친구입니다. 워런 버핏이 내 친구인데 워런 버핏이 나한테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약속한 게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자기가 북에 투자하겠다고 나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꼭 실현시킬 겁니다. 멋있지, 그죠? 그러니까 북을 또람프가 그죠? 또람프가 가장 사실은 그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가면 나중에 미국 정부가 돈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미국의 민간 기업인들이 투자를 와야 되는데 최고의 보증이 누구였어요?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근데 어쨌든 프랑스에는 이 자비에라는 구루가 있어갖고 이런 새로운 인재 양성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창업 스테이션 F라고 있어요, F.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창업 캠퍼스예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여기 가면 3,000팀이 있어요. 3,000팀이에요. 60개국 나라에. 네이버도 여기가 있고, 이제. 여러분 원하면 여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근데 우리 목표는 뭐냐? 용산은 이거보다 더 큰 거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 100개의 나라가 왔어. 더 큰 거 만들어서. 우리가 어쨌든 더 통 크게 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지금 프랑스의 스테이션 F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비에가 자기 돈 몇천억씩 내놓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돈은 여러분 뭔가 아시죠? 돈은 악마적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가 피땀 흘려서 벌지 않으면 2세, 3세들 어떻게 하죠? 다 치릅니다. 그 간물주 있죠, 간물주. 조물주 위에 간물주. 조물주, 그러니까. 건물주, 그걸 간물주라 그러잖아요. 그 간물주의 아들, 자식들이 다 망가집니다. 제주에 많이 있어요. 다 망가요. 왜냐? 그들은 피땀 흘려서, 땀 흘려서 돈 버는 걸 모릅니다. 그 가치를.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 이런 것도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지 돈을 함부로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애 키워보고 제가 손주까지 있거든요. 했는데 이제 봐요. 보면 이제 우리 애를 내가 가르칠 때도 보고 가장 행복한 게 내가 그렇고요. 내가 내 스스로 부모님 나 대학까지 시켜줬으면 됐지, 그죠? 유학 갔다 오고 내가 그야말로 지금까지 왔고 내 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학 공부 시켜주면 되지, 그죠?
쥐가 능력되니까 쥐가 사는 게 행복한 거.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대한 기업인들은 그야말로 능력 있는 수없는 청년들한테 기회해 주는 것을 이렇게 국제적으로 만들어내 버려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세스라고 알죠, 세스. 그 가전 박람회 세계적. 그거 가면 작년에 올해 프랑스가 다 도배를 했습니다. 이런 천재들이 나오고 하니까 세상이 달라진다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가서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이 장관했던 경제산업 디지털부를 갖죠. 그 국장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토론을 했어요. 응? 너를 젊은 애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우리는 약자들을 돕는 정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 얘네들을 기업들하고 매칭시키고 소개시키고 우리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가장 잘생겼죠. 어쨌든 같이 해서 창업청까지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느냐? 우리 교육 계획 못 하고 있죠, 그죠? 바칼로니아라고. 그러니까 이런 아까 에콜 42, 스테이션 F 막 이런 게 나오니까 프랑스 기존 대학들이 막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퍼스트 무버, 선도 모델이 있어야죠. 우린 선도 모델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도 모델을 만들려고 며칠 전에 청와대 경제수석, 그다음 일자리 이목희 부위원장 만나서 제가 부탁 겸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에콜 42나 스테이션 F보다도 우리가 더 위대한, 더 강력한, 더 인터내셔널한 그런 우리가 스쿨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독일 지멘스가 저한테, 내가 독일 지멘스한테 제안하는 거 독일 지멘스가 받아서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데거든요. 거기는 1년에 얼마씩 뽑느냐? 1,500명씩 뽑아서 그 사람들을 지멘스 그러니까 디지털 대전환에 사관 학생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4년 월급을 줘버려. 1년에 8,000명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다 그걸 만들자, 당신네들.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대신에 자기네들 삼성, 지멘스, 글로벌 사관학교가 어떠냐? 그래서 삼성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용산에 세계 최고의 어쨌든 우리가 앞서가는 이런 걸 만들자. 여러분 아이디어 어때요? 좋죠? 그게 이제 우리가 퍼스트 무브입니다. 그걸 이제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저도 대학이 있지만 앞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3분의 1이 망해요. 근데 망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스로 변신을 하려면 선도 모델들이 있어요. 보고 뭐 뺏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그 다음에, 그냥 국영철도, 그죠? 노조가 막 철밥통, 막 이런 철밥통 없죠, 이제. 근데 이걸 마크롱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다다닥 안 된다는 걸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계획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죠? 상하원 수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너무 세 번 이상 하지 말라는 또 막 질질 끄는, 그죠? 막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다음에 비례대표를 많이 해서 청년들을 많이 하는 이런 정치개혁을, 정치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우린 공무원도 뽑으려고 그러죠, 그죠? 여기는 공무원을 왕창 줄였어. 그 돈으로 뭘 하려고 그러죠? 청년 창업과,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이런 걸 투자하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들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가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규제가 많아지고 펜대가 많아지고 어떻게 되죠? 우리 세금 많이 들어가고 또 한국같이 3대 특권 세력이 있죠, 그죠? 3대 특권 세력, 군인들, 그죠? 권위주의 유산들, 공무원들, 그 다음 그래서 이들만 연금이 다르지요, 그죠? 우리는 쇠빠지게 일해도 원금은 그들보다 반에 반도 안 되고, 그죠? 이게 다 이제 권위주의 특권인데 어떤 민주정부도 그걸 개혁을 못 해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연금은 여러분 알지만 비스마르크가 1883년도에 독일에서 시작할 때 노동자를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특권층을 위해서 행장. 우리는 이제 권위주의 시대 박정희가 자기 말 잘 들으라고 이제 그들한테 특권을 줬던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도 못 받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마크롱은 어쨌든 유럽의 리더로 지금, 왜냐 유럽 말씀드렸죠, 그죠? 유럽 다시 한번 여러분 유럽 책 읽어 보세요. 이제 프랑스사, 독일사, 영국사 맨날 전쟁이야, 이 자식들. 맨날 전쟁이잖아요. 종교 전쟁, 민족 전쟁, 무슨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보불, 눈만 떴다 가면 이놈들 전쟁했어요. 그 흘린 피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이거 아시아는 주로 뭐죠? 아시아의 전쟁은 중국 뗀 놈들, 그죠? 중국 뗀 놈들. 그 다음에 우리한테서 괴롭혔는 거. 중국이 이때까지 우리 3,000년 동안 몇 번 침범했는지 아는 사람요?
중국이 이때까지 우리 몇 번 침범했는지 아는 사람. 9,000번 침범했어. 9,000번. 뗀 놈들이에요. 근데 일본 우리 몇 번 침범했는지 아는 사람. 일본. 딱 3번 침범했어요. 시범. 근데 이제 3번이 워낙 근현대사에 우리가 식민지 경험에서 이제 참 우리 역사에 다가 있는 거고, 근대사에서 중국이 워낙 서방한테 작살났었는데, 기본적으로 침략의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우리한테. 심심하면 한사군부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이제. 근데 이걸 우리 역사는, 우리 교과서에 정확 기술을 안 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그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이제 마크롱까지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3가지 사실은 좀 말하기 싫지만 역사적인 트라우마 겸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 강대국, 그죠? 우리 맨날 지정학적으로 우리 막 불행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데죠? 어떤 데죠, 이게? 반도라 그러자면 이 길땅이에요, 길땅. 세계에서 길땅에서 문명이 꼽힌 거예요. 최초의 길땅의 문명이 어딘가 알죠? 에게입니다, 에게. 그리스와 터키. 거기서 첫째 문명이 꼽히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로마 아닙니까? 로마. 그 다음에 어디죠? 이베리아입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어디죠?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그런데 다 이 길땅, 반도에서 위대한 문명이 꼽혔어요. 유일하게 못 핀 데가 우리야. 제 마지막 꿈이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하고 미국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 땅에 이민 오고 싶은 나라, 유학 오고 싶은 나라를 만든 신문명이 꼽힌 나라입니다. 그거 여러분 세대 꼭 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저를 꼭 믿으십시오. 왜냐? 그거 지금 씨앗이 보여요. 씨앗이. 내가 우리 손자 보니까 똑똑해. 일본 애들, 미국 애들보다 똑똑해. 아 진짜입니다. 우리 아들도 더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게 똑똑하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문제를 지어렵게 못 만들어내면 우리는 또 다시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지정학적으로 숙명적으로 불리하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슬픈 존재가 되는 거고, 아니다. 우리가 말로 옆에 다 거느리고 살 수 있는 문명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못할 건 뭐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신문명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그래서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해야 되고 문명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역사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유럽은 다시 브렉시트를 포함한 EU가 전쟁과 관계의 땅이 통합해서 경제 공동체까지 만들고 이제 나토라는 군사 공동체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다시 분열되면 뭐겠어요? 또 전쟁의 땅으로 갑니다.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동아시아에 다시 안보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근데 우리는 평화 통일을 해야 되고, 또 뭡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가 열심히 일가놓은 간도를 포함한 동북 삼성,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그죠? 하바rov스크. 그래서 이제 지금 코리아 매니페스토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러시아가 우리 보고 2천만 통일되고 난 2천만이 굴로 이민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나라 만들자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러시아도 가장 심각한 게, 일본도 가장 심각한데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아주 심각해요, 이게요. 저도 지난주 일본 갔다 왔는데 아주 심각하고, 우리는 더 심각한 거 알죠, 그죠? 지금 전 세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급격하게 낮아져 있는 나라, 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머리 싸다미 들고 해결을 노력하지 않는 나라, 점점 더 꼬아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 평화 통일과 동북 아시아의 새로운 난민의 문제를 공동체의 이름으로 같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지금 경제 활동 인구를 지금 현재 구조 속에 이렇게 저출산으로 가면 만들어낼 수가, 경제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메르켈이 중동 난민 100만 명을 받았는지 아세요? 4차 산업혁명이나 이름으로 인더스트리 4.5 산업 활성화인데 노동력이 없어.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얼마든 왜 받겠어요? 이제 우리 옛날 누나 형님들이 간호원 강부들로 간 줄. 이번에 독일 정부 가는 거 내보고 우리 청년들 IT 인력 보내도 올래요, 이제요.
그냥 한국 사람 세계 토업이니까. 일본에 지금 얼마가 있죠? 6만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독일도 그 정도 보내달라는 거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한국 실업자가 많아지고, 그죠? 이걸 획기적으로 저는 바꾸지 않는 한 미래가 없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 것인가? 어쨌든 이제 마크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아마추어 정권이다, 뭐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초선 의원들이 80%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마켈은 지금 이 마크롱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특히 청년 실업률이, 응? 그다음 출산율이 2.1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죠? 우리 0.9까지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월드컵까지 우승도 하고. 그다음 이제 국내 저항 세력이 많습니다. 기존 정치인과 공무원, 노조. 그다음 과거 정파 세력들이 있고, 그다음 측근들도 좀 처음 정권을 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완장차면 어떻게 되죠? 까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보좌관 이런 놈들이 이제 사고 치니까 프랑스 국민들은 굉장히 수준도 있고 보니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럼 저 새끼 응징해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응징을 못 하니까 어물어물대니까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크롱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여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첫째, 조지 산타야는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데 실패한 자들만이 그 역사를 되풀이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다시 과거 역사를 되풀이하면 안 돼요, 그죠? 단지 신조어도 역사를 민족의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아까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그 당시 조선은 어땠습니까? 이제 그 세계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 리더가 되고 정치를 하시려면 세계 흐름을 제대로 읽고, 여러분 지금 뉴욕타임즈 보는 사람 본다. 뉴욕타임즈. 당연히 봐야 됩니다. 뉴욕타임즈 정도로. 그 다음에 중국어나 일본어 정도는 여러분 해야죠. 그 언어 쉽습니다. 언어는 용기 있는 자만이 빨리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안 되면 6개월 해갖고 여러분 안 되면 그 전봇대 헤딩 칵 해봐요. 그럼 전봇대가 무너지든지 머리 피나든지 피날 겁니다. 다시 6개월만 하면 돼. 네, 그래 꼭 여러분 진짜 언어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걸 하셔야죠. 여러분 배낭여행이나 워크홀릭, 그죠? 그 워크 뭐죠, 그거? 그렇죠. 가서 여러분들 언어는 하셔야 돼요. 언어는 하고 언어 2개 정도는 하셔야죠. 내 같은 사람도 아는데, 그죠? 여러분 못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탈냉전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리더십인가? 여러분의 미래 세대 아카데미 역사의식과 시대 정신을 알아야 돼요. 시대 정신. 우리 지금 대한민국 보십시오. 지금 맨날 뉴스에 남북 관계로 막 이런 나라 세계 없습니다. 딴 나라 4차 산업혁명, 뭐 저출, 다른 이슈로 막 그 문제를 모아내도 풀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너무 지체된 역사, 그죠? 빨리 이제 남북 관계는 저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고 그 미국이 그냥 왕창 보상해주고, 그죠? 난 김정은 그냥 언제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갖고 그냥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ICBM 2대 선물 팍 해주거라 그래야 돼요, 그죠? 2대 하면 그 다음 중간선거 확 이겨버리고, 그 다음 미국이 종전선언 빡 해버리고, 다시 그냥 뭐 핵 있는 거 니 갖고 가라. 그러면 이제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얼마 돈 쓸까? 좀 이래, 좀 통 크게, 그죠? 가야 되는데, 또 밑에 있는 밑에, 그걸 노만크라투라라 그럽니다. 권력을 지금 빌붙어 있는 이놈들이, 지권력 누리고 앉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ICBM 한 2개 선물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납포한 프라르 뭐죠, 그거? 그거 그냥 선물해버리는 거야. 다음, 트럼프 재선할 때, 그죠? 재선했어요. 그래서 불가침 핵점 확 먹자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양하려면 좀 멋있게 이벤트하고, 확 해서, 와, 역시 김정은 통 크네. 트럼프 역시 세다. 문 대통령 역시 있네. 이래 전 세계 뉴스로 화끈하게 도배해야 되는데, 하여튼 나 요거는 잘 되기를 바라긴 바라는데, 여러분 혹시 가는 사람한테 전부 다 카톡 다 올리십시오, 그죠? 카톡이나 전부 다 텔레그램 해서 제발 진짜 화끈하게. 진짜입니다. 이게 너무 제가 독일 84년부터 92년까지 유학생활 했었어요. 내가 독일의 냉전 시절에 동독 다 들어가 보고, 고르바초프도 보고, 제가 헬무트 콜의 그러니까 특보가 제 지도 교수였고, 통일 가는 전 과정을 다 봤어요, 제가. 1989년, 90년 아닙니까? 지금 얼마죠? 30년 지났어요. 그때 그들은 이미 전범 국가인데, 전범. 우리는 전범도 아닌데,
통일로 길로 갔는데 우리는 아직도 남북 지금 그 독일도 원래 기민당 정권, 보수 정권이 이제 우리 같은 지금 이벤트를 했어요. 공동 올림픽, 공동 팀 만들고 이랬어요. 근데 1969년도에 빌리 브란트가 정권을 확 잡고 그런 거 다 치웁니다. 다. 쇼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인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동서독 인민들을 실핏줄을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교류, 왕래, 그래서 돈도 화끈하게 그냥 퍼주게 해주고, 그죠? 그럼 가장 중요한 정권적 이벤트는 한 번도 그 이상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실핏줄을 이루기 시작한 거죠. 실핏줄. 그래서 인프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실핏줄 서로 왕래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내적 통일을 이루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리 브란트가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당시 1969년도에 빌리 브란트는 전범국가로서요, 미국과 소련이 만든 냉전의 질서를 해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69년, 70년, 72년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일성과 박정희는 주체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종족을 서양의 귀신을 불러들어와서 자기 인민들을 탄압하고 착지했던 그 시대입니다. 이게 지도자가 얼마나 큰 차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잘못된 어쨌든 냉전의 국가에서 피해자이지만 한편에는 전범의 국가지만 그걸 헤쳐갔는데 우린 지도자들이 지 알약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 인민들을 탄압했던 그런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세대는 세계 흐름과 문명사의 흐름을 알고 우리가 뭐가 지체되어 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고 화끈하게 미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차기 대권이 중요한데 차기 대권에 거기에 대해서는 2차 가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 이제 이메일 그다음에 연락처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정치 리더나 아니면 자기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여러분의 꿈 그다음에 특히 아까 저게 우리 시의원 예? 구의원 그 김성지 오신왕 그거죠. 저 같은 사람은 특강 불러야 되겠지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서 화끈하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돼주는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윤범기 기자 할 때 나 너무 기분 좋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정도 삼국지 3명 삼국지 유비 그때 몇 살인지 알죠? 유비 33살 간우 몇 살인지 알죠? 그죠? 27살 장비 23살이 도원결의 한계에서 나라를 하나 훔치자 뭐 이래서 황실한 사기치면서 뻥치면서 막 했던 게 삼국지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꿈을 갖고 여러분 꿈은 뭐죠? 이루어진다. 다시 꿈은 이루어진다. 고맙습니다. 민중씨 우리 이제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창업을 하기 전까지 준비가 돼 있어야지요, 그죠? 자기가 특정 기술이나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을 해본다든지 공부를 해서 어쨌든 자기 소위 그 컨셉이라 그래요. 컨셉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프랑스가 잘하는 거는 이제 저도 서울 박운순 시장 자문위원을 하면서 이제 저 마포에 그 창업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한 100팀 정도만 있어요. 100팀 정도만 있고 그다음 기업들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나 독일은 어떻게 되냐? 아까 3,000팀이 들어와 있고 600개의 기업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지금 스타트업들하고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는 자체가 이제 엄청난 공부가 되고 이제 그 있는 주위 사람들이 삶 속에서의 창업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의 창업을 평가해 주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는 이런 창업 생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창조경제센터라는 거 뒤에 기업 하나 놓고 팔비 들어가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다국적 기업들, 그 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스타트업, 대학들이 같이 들어가서 은행까지 같이 들어가서 그 창업 생태계를 같이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우리하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저는 우리 교육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못 바꿔요. 상대 평가 말이 안 됩니다. 다 절대 평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같은 미스매치 되는 이런 교육제도 확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을 어쨌든 독일식 방식으로 삼성, LG 이런 데가 사관학교를 만들어줘서
3년, 4년치 월급을 주면서 사람을 이제 어차피 지금 미스매치 대학 졸업한 애들을 기업에서 다 키우고 앉았어요, 지금요. 그 기업에서 데리고 가서 키우는 것을 정부 보고 세금을 빼돌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구도 안 났어. 올해에도 국회의원들 4명, 4팀을 대고 유럽을 갔어요. 현장 보여주고. 그나마 움직이는 게 김종민 의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9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슈퍼텍 여러분 꼭 와주십시기를 바라고. 20 오전 10시.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제2 세미나 하시는가 세미나 그거 오면 다 붙어 있어요. 내가 올려줄 테니까. 근데 제가 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코리아 슈퍼텍으로 10만 그 글로벌 인재 양성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핵심이 인재 양성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한테 창업에 기회하고 기업에 들어가서 혁신의 기회를 줘야 돼. 그죠? 그걸 이제 한번 한국형 모형으로 가장 앞서가는 모형으로 가고 필요하면 DMZ 북의 청년들하고 같이 한번 만드는 이제 이거를 이제 독일은 통일되고 난 뒤에 우리 통일 전에 그걸 한번 해보자는 게 이제 우리의 프로젝트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빌리 브란트 그죠? 우리 박한신 씨, 그 이우정 씨,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독일은 제 3인당이 자민당하고 대연정을 하다가 다시 이제 소연정을 하다가 헬무트 코르의 정권에 왔는데 그대로 이제 동방 정책을 유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도자의 의지였습니다. 지도자 헬무트 코르라는. 그래서 헬무트 코르이 정치적으로는 빌리 브란트하고 가장 정적이었는데 집권하고 가장 자기가 멘토로 사부로 삼은 사람이 빌리 브란트예요. 그 헬무트 코르이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을 헬무트 슈미트로 이어지는 동방 정책을 계속 이어받았기 때문에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MB는 바보이죠, 바보. 트럼프 같이 장사꾼도 안 해요, 이제. 당시 그냥 DJ 노무현 대통령의 그 북방 정책을 이어받아서 트럼프 같이 진짜 장사를 했더라면 또 역사는 달라졌겠죠, 이제요. 이런 게 뭐냐? 지도자의 통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보수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헬무트 코리 그야말로 아데나우는 서방 정책을 했고 빌리 브란트는 동방 정책을 했는데 정반합으로 헬무트 코리는 걸 다 끊어놔버려요. 다시 끌어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인의 비전과 통입니다. 통 크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기반에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 가장 중요한 연정이라는 협치의 제도가 제도적으로 혼자 독식하는 게 없습니다. 왜 연정이 중요하냐면 소연정, 대연정도 첫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지금 여소야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딱 그러면 협치를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 투명합니다. 예를 들어 장관을 지금 한국당이 하게 되면 대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장관을 민주당으로 해서 거기에서 능력 싸움하지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줘야 돼요, 언제요? 그래야 실적을 내죠, 그죠? 실적 내야 국민이 다음 표를 뽑겠지요, 그죠? 우리가 지금 못해서 그냥 못해갖고 지금 권력을 받잖아요, 그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권을 잡는 데 성공했는데 통치에는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B가 그냥 쉽게 얻어먹는 거고, 요번에 지난 10년에 MB 박근혜 완전히 그냥 촛불로 그냥 뭐 지금 심판 응징해버렸잖아요, 그죠? 문 대통령 쉽게 먹은 겁니다, 이제. 그러면 진짜 잘해야 되는데 그 잘한다는 거는 본질적 통 큰 정치를 해야 된다. 세계사의 흐름보다 앞서가고 또 여기에 수없는 인력들을 통 크게 해야 되는데 독일은 그렇게 했고 우리 지도자는 그걸 못했어요. 거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물었던 이제 젊은 정치인 개헌 문제하고 젊은 정치인이 이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느냐? 그거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젊은 정치인이 나올 수 있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는 건 3가지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본적으로 책, 저널 이런 걸 많이 읽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 2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시간을 바꿔야 됩니다. 시간을 확 바꿔서 일상으로 행동했던 시간의 방식을 확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시에 일어나면 7시에 일어나야 되고 아니면 그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3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이
리더가 돼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아, 오늘은 나를 만나고 내일은 누구를 만나고 그다음에 한국에 벌어지는 또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보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한 2년만 하고 나면 무조건 여러분 탑이 됩니다. 그걸 꼭 하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르토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미테랑 대통령 엘리자 궁에 자기 부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애인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우리는 박정희 때 그게 시작됐어요. 박정희는 오히려 훨씬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성을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전 세계에서 관통제 있다가 없어진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알죠, 그죠? 중국에도 없고 북한에도 없어요, 이제. 응? 근데 그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꼭 알아야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가장 위대한 두 가지가 만들어진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인권, 민주주의 다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적 권리라 이야기하는 친밀성, 내밀성, 나의 몸과 나의 이 부분은 국가 권력이 절대로 개입 못한다는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인권의 본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 미투 운동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성 권력이 과도한 이제 폭행도 문제지만 국가 권력이 과도하게 지금 개입해서 남성한테 유로하게 하는 게 지금 몰카 문제, 그죠? 이런 것들 수없이 있는데 이걸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깝깝한 거죠. 이제. 과감하게 해결해야죠. 이제. 독일, 프랑스가 미투 운동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뭐냐? 남성으로 워낙 억압된 사회를 이때까지 윤리라는 이름으로 억압해서 살아왔던 거죠. 이제. 그리고 이번에 안희정 같은 그런 재판 또 나오는 이제 원천적으로 그런 게 안 나오는 게 가장 좋고 일어나더라도 징벌제를 가감하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다음 이제 마크롱 대학 문제 있죠. 대학 문제는 한국 대학도 지금 하향 평준화로 가고 있는데 프랑스 똑같이 바칼로니아라고 하향 평준화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계획했느냐? 아까 같이 에콜 42 이런 거를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개혁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도로 개혁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모델로 개혁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훨씬 훌륭한 리더는 새로운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퍼스트 무버라 그래요. 먼저 선도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 뭐 하게 되죠? 패스트 팔로우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사회가 피를 흘리지 않고 저항 세력이 없이 만들어가는 게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프랑스, 독일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의사들 근데 이게 나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이 탄핵을 당하고 그때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소위 지도자급인 7개 그룹이 얼마나 민낯을 다 보여줬어요. 대통령의 민낯을 보여줬고, 그죠? 그 다음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이 사람들의 민낯, 그 다음 재벌들의 이재용부터 민낯, 그 다음 대학 총장들 민낯, 장관들의 민낯, 의사들의 민낯,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력층에 같이 빌붙었던 공무원들의 민낯을 한국의 핵심 세력들의 민낯을 그들이 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강남에 다수가 살고 있는 그 민낯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현 정부가 원래 집권 초기에 뭐를 하기를 바랬느냐 하면 가치 변화를 시작했었어야 됐었어요. 어떻게 사는 게 더 사람답게 인간답게 사는 건지에 대한 적폐청산의 의미로 사람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예를 들어 강남에 가면 저는 괴물들이 사는 동네라고 공개적으로 첫 이야기한 사람 삼성 건물이 괴물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게 지금 박원순 시장 보고도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전거 길이 많아야 되고 트램이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외제차가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차 못 갖고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차가 이렇게 많고 매연을 이렇게 많이 돼 미세먼지 하나 해결 못한 이 문제는 점점 강남이라는 이 도시 자체를 졸부의 도시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를 확 바꿔버려야 돼요.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다라고 왜 이걸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죠? 아까도 이제 돈과 권력은 뭐냐? 악마적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잘못 쓰면 자기를 찌르고 잘못 쓰면 자기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지금 우리 사회가 당당한 리더가 당당한 가치가 갖고 있다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정치적 적폐 세력만 이제 몰아갔던 거죠. 지금 사람 사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가치, 새로운 고민을 해야 이 문제는 풀립니다. 지금
나는 지금 이번 정권에 있는 청와대나 장관들 중에 자기 봉사, 아니 자기 재산 화끈하게 내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혼밥을 해, 혼밥. 왜 회식을 안 해? 청와대 구내식당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응? 왜 주고 처음 다 끼리끼리만 하는 겁니까? 이제 이런 걸 내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그래, 의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돈과 권력을 누렸던 이 사람들이 과연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인간답고 가치 있게 진짜 사는 방식일 건가? 그건 세 가지입니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건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선진국, 그 같이 살도록 사회복지제도를 선진국들은 다 하게 된 거고. 두 번째, 자기 능력을 분출할 수 있는 사회. 돈 없어 공부 못하고, 아파서 병원 못 가고, 내가 일이 없어서 일 못하는 세상을, 그게 제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뭔지 압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적어도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야죠. 그죠? 응? 너무 이게 많이 지구를 온난화시키고, 너무 많이 지금 지구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존재적 문제,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의사든 뭐든 다 저는 연관된다고 보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는 제조업이 이만큼 발전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제조업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박정희 때 중후장대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대전환과 그다음에 이 디지털 신기술하고 연루돼서 명품과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우리 후세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쨌든 세계 흐름을 알고 우리는 더 앞서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더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더 노력을 해야죠. 이제 그게 우리가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거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북까지 더 포용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하고 같이 이제 공동체에 또 공동체에 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정도의 이제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실제적인 그 꿈을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가 또 우리 후세 세대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성과, 제도 개혁, 제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모델 이야기에서 그렇고 이제 우리 대마 규제 핵심, 급격한 변화 원하지 않고 우리 이명영 선생, 신상민 선생 어떻게 한국적 상황적 교육 계획을 잘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 독일식인지 지금 프랑스식인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크롱이 된 게 우리 김주수 선생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결선 투표제 이런 걸로서 이제 가능했고 이제 또 우리 노정무 씨는 저거 이 한국 창업 이게 규제가 많고 하면 딱지 붙고 이게 굉장히 슬픈 현실 아니냐 충분했다. 창업 처리라는 거 되게. 네, 그다음에 그 문재인과 마크롱의 차이는 실적이라고 아까 그 우리 특히 이경환 의원은 이제 상하는 가운측이 반정치적 계획이 아니냐 이제 뭐 해서 포퓰리즘이 아니냐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안철수와 마크롱 비교까지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마크롱의 실적은 그래도 젊은 정치를 많이 꾸려놨다 뭐 등으로 쭉 요약되는데 제가 그냥 딱 핵심만 내 나름대로 요 전체 질문을 10가지 질문을 정리를 하면 그 이 시대가 마지막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처음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데 유럽사를 그래서 역사를 하라 그러는데 독일의 AfD라는 대한정당, 구구정당이라고 프랑스는 오성정당이 있고 그 다음에 덴마크 스페인은 이제 그 뭡니까 포데스테 등 뭐 이런 수 없는 정당들이 유럽에 다시 지금 해적당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 마이너들이야. 근데 프랑스라는 나라는 이 마크롱이 짧은 정치 시기지만 안철수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게 정당인이었고 수석을 했고 장관까지 하면서 준비된 자기적 정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아서 안철수는 한 번도 정치인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게 본질적인 게 차이가 있는 거야. 마크롱은 기본적으로 젊은 날 때부터 정치인이었고 대학생 때부터 정치 활동을 했고 끊임없이 이제 그 나름대로의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수없는 정치 행위들을 쭉 가서 보고 배우고 공부를 해왔는데 안철수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정치를 해본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CEO 방식으로 그야말로 이제 당시 제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안철수 책을 썼어요. 2011년도에 책 제목이 안철수는 바람개비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철수는 바람개비 검색하면 나 책이 많이 팔렸어요 당시에.
그 안철수는 스스로 개혁할 힘이 하나도 없고 민심이 막 개혁을 하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얼굴을 딱 내밀고 있는 별거 아니다. 그래서 니는 불쏘시개밖에 안 되고 니가 리더가 되면 이 나라가 절대로 안 되는 거다고 제가 가장 세게 쓴 사람이고 그 책까지 내갖고 그래서 제가 안철수를 공식적으로 딱 한 번 마주쳤어요. 도망가. 나면 도망가지. 당연히 도망가죠. 제가 세게 물어갈까 봐. 제가 다른 대선 후보도 한 번 세게 물어간 적이 있어요. 이름 대면 알만. 정치 권력을 함부로 그렇게 먹으면 지도 죽고 국민을 죽이는 겁니다. 절대로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밑바닥부터 검증되면 거기에 비해서 마크롱은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정치적 거쳐야 갈 몇 개 오바마하고 그런 면에서 비슷합니다. 오바마가 상원되고 막바로 대통령 먹었는데 이 친구는 수석하고 장관하고 그다음 더 오바마보다 세다는 이야기는 제가 저걸 한 거죠. 지 정당을 만들어서 지 비전과 지 프로그램으로 심판을 해서 받아낸 겁니다. 근데 왜 성과가 중요하냐, 여러분? 그 성과는 그 시대에 필요한 개혁의 결과물이에요. 말 안 필요 없습니다. 한 개라도 두 개라도 세 개라도 대신에 마크롱은 가장 본인이 젊기 때문에 프랑스의 희망은 젊은 세대한테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내건 겁니다. 라프렌치 택을 내걸어서 국가 슬로건을 지가 장관일 때 이미 국가 슬로건을 내걸어서 젊은 층들한테 일자리를 만드는데 화끈하게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창업의 국가로 가자고 내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확실하게 그 창업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창업 캠퍼스를 만들면 그게 큰 정치 행위였어요. 이게 이제 유럽의 많은 정치인들이 독일 정치인들이나 스페인 정치인들이 마크롱을 달리 보는 이유입니다. 달리 보는 이유. 두 번째로 억강부양이라고. 그게 기존의 기업인들이든 기존의 정치인이든 기존의 노조든 기존의 권리를 과도하게 누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일단 타깃으로 잡고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들은 이제 엘리트니 뭐니 숱하게 이제 실은 만들어내서 사실 어렵게 만들죠. 그렇지만 마크롱은 이 시대의 유럽사에서 누구든지 못했던 그냥 변두리가 아닌 주류로서의 프랑스 사회를 실적을 내면서 바꿔내기 시작하는데 이야기한 대로 그야말로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저는 대충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이제 프랑스라는 사회의 내공이 어디 있느냐를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은 이제 마크롱을 받아들이기 아직은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 사회가 됐다, 그만하자. 이러면 이제 마크롱 날아가는 거고 아니다, 부족하다, 좀 더 개혁하자 하면 마크롱이 정치 개혁과 재선까지는 가능해질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안 가면 프랑스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지느냐 하면 젊은 층이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제가 가서 봤는데 이 젊은 층들이 살아 있어요. 젊은 층이 살아 있는 거 보고 과거 갔었을 때 저는 뭐 유럽을 자주 가니까 애들이 막 풀이 죽어 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젊은 애들이 살아 있어요. 그거 보고 얘네들은 되겠구나 이런 가능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마크롱의 지금 그 정치 개혁이라는 이 대목의 공무원 개혁이 한국 사회와 완전히 달리 가요. 달리 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 정치 시스템하고 관련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되고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감소해야 돼. 이런 특권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대폭 감소하고 이게 반정치가 아닙니다. 이제 국회의원 특권을 가감하게 줄이고 수를 늘려서 연동형 비례제도를 가야 돼요. 프랑스의 마크롱도 그 정신은 같이 가는 거예요. 대신에 과거의 정치인들의 기득권의 특권 수가 너무 많아. 상하원 수가 너무 많아. 얘네들은 치겠다는 게 국민의 뜻이에요. 그게 국민은 그걸 뜻을 그걸로 이제 마크롱 해야 돼. 안 하면 마크롱은 재선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걸로 마지막 피튀기에 싸우는데 대신에 왜 공무원 수를 줄이려고 그러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줄여야 되고 그 돈으로 청년 창업과 신산업과 인재 양성에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마크롱식 개혁 방향인데 그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당분간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프랑스의 현실적인 지금 환경이에요. 왜냐? 프랑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 올라가겠는데 아까 산업적으로도 이제 지금 원래 프랑스가 IT가 발전한 미니텔 발전한 나라였다가 폭삭 망했다가 지금 다시 막 지금 수없는 그 스타트업들이 프랑스가 이제 세계적으로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꼽히기 시작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거를 프랑스의 젊은 층과 프랑스의 나라가 포기할 건가?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독일 리더십이 어차피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메르켈이 왜냐? 16년 해먹었으면 그만 해먹으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제 요번에 월드컵 끝나고 딱 어떤 스페겔 특집, 세구의 특집, 어떤 특집을 했느냐 하면 프랑스하고 다 독일이 비교를 했어요. 첫째, 아니, 마크롱은 1년 반밖에 안 하고 저게 실적 내는데 얘는 14년 하고도 문제 이제 그만해라. 첫째가 그거고. 그 월드컵 축구 지난번 우승하고 우리한테 2대0으로 깨졌잖아요. 그리고 감독, 선수 다 바꿔라. 프랑스는 다 바꿔서 우승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히든 챔피언, 그 다음에 1등 기업 전부 다 성공에 도취해 있다. 개혁하지 못한다. 바꿔라. 그게 독일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거를 언론들이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움직이는 걸 프랑스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이제 독일, 프랑스는 이제 어떠냐. 운명적으로 두 나라가 갈랐으면 전쟁입니다. 유럽은 다시 전쟁으로 가는데 당분간 전쟁 가면 두키디메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바보들인 걸 알아요. 당분간은 같이 가야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기사대기를 안 맞아. 같이 마크롱 같이 트럼프 할 때 같이 때리고 같이 요번에 간세 같이 때리고 같이 해도 이기는 겁니다. 유럽이. 그걸 그들은 이제 깨달았던 거고 이제 그게 이제 마크롱은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른 게 글로벌 리더예요. 글로벌 리더. 유럽을 대표하는 리더고 글로벌 리더의 자기 족적을 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들은 차이를 한번 봐주시고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프랑스라는 사회가 침체되어 있다가 한때 프랑스가 18, 19세기에 갔다가 독일, 영국 한때 쳐 터지고 그랬다가 다시 1960년대 드골 때 올라갔다가 또 왕창 쳐지고 다시 이제 프랑스가 국군이 융성하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시점인데 이 마크롱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마크롱의 친구가 마크롱들은 자기는 프랑스 국민 믿고 간다는 겁니다. 프랑스 국민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더 위대합니다. 이번엔 촛불로서 보여줬고 우리가 독일 축구도 이기고 이제 어쨌든 우리는 그 다시 국군이 융성하는 이때인데 우리한테 가장 부족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리더들이 글로벌 리더만큼 통이 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리더십의 수준을 적어도 그 정도는 요구해야 된다. 마크롱 이상을 요구해 줘야 되죠. 또 하나는 뭐냐? 안 되면 내가 해야 되겠다 해야죠, 여러분들. 그죠? 안 되면 저 그 집은 내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진정한 여러분들의 정치고 여러분들의 미래고 대한민국 미래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